따스한 봄볕이 거실을 가득 채우던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꽃 축제 이야기로 들떠 있었죠. 먼저 가서 자리를 맡겠다는 다정한 말에 저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3년 차에도 우린 여전히 신혼 같았어요. 특히 꽃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매년 봄 축제를 먼저 챙겨주는 자상한 남편이었죠. 그의 다정함에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유부초밥과 과일을 가득 채우며 어서 그를 만나 함께 축제를 즐길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죠. 생각보다 준비가 일찍 끝나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랐어요. 지금 가면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겠네.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아람꽃 축제지를 검색하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봄 풍경에 기분이 좋았죠. 문득 남편은 어디쯤일까 궁금해져 평소 쓰던 위치 공유 앱을 켰어요. 앱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의 차는 축제장으로 향하는 국도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샛길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길을 잘못 들었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차는 점점 더 축제장에서 멀어져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흑룡산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곳은 등산객도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거든요. 볼 일이 있다는 게 이런 곳에서?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저는 홀린 듯이 핸들을 돌려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세련된 아스팔트 도로는 곧 비포장 흙길로 바뀌었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참을 더 들어가자 길의 끝으로 보이는 공터에 남편의 익숙한 SUV 차량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더 익숙한 차 한 대가 더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의 차였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여기까지 왜? 저는 차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워질수록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목소리였죠. 나뭇가지에 옷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 사람은 봉분처럼 보이는 작은 흙무덤 앞에 서 있었죠. 정식 묘비도 없는 초라하고 관리가 안 된 무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돗자리를 펴고 과일을 올리더니 품에서 날고해진 작은 인형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광신도들처럼 보였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꽃 축제에 간다던 남편이 가족들과 외딴 산골에서 기이한 제사를 지내다니 지난 3년간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던 저는 그들이 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돌아가 모르는 척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죠. 여길 어떻게 왔냐면서요. 내가 묻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고요? 꽃 축제 간다던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고요? 제 서슬 퍼런기세의 남편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내가 여길 왜 와? 부정타게 며느리 발을 들여놔? 그 부정탄다는 말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족이 된 며느리가 남편 있는 곳에 온 게 왜 부정을 타는 일이죠?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이 집안의 비밀을 알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흙무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긴 누구 묘예요? 침묵 끝에 입을 연 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첫 번째 형수님이 될 뻔했던 분이라고 결혼 전 사고로 죽었다고요? 죽은 여자의 한 때문에 새 며느리를 들이면 집안 남자가 다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매년 저 몰래 앵막이 의식을 해왔던 거였어요.
제가 그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거죠.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저는 뭔가요? 죽은 여자의 앞귀를 막아낼 부적이라도 되는 존재였나요? 남편은 이 모든 걸 알면서 저를 태연하게 속여왔던 거고요. 잘 알겠네요. 당신들에게 저는 끝까지 이방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절박하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나오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캐리어에 제 짐을 챙겨 담았어요. 꽃 축제를 위해 정성껏 쌌던 도시락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모든 게 기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전하는 저의 마지막 진심이었죠. 더 이상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몇 주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은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 뿐이었죠. 모든 신뢰는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끔찍한 비밀이 있던 그 외딴 산길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의 진짜 길을 찾을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